안녕하세요, 커스텀119입니다. 이 차량은 폭스바겐 뉴비틀이고, 원래 이 차주분께서 브랜드 의류샵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서울에서. 근데 간판을 달려고 했더니 간판을 못 달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주인분이. 그래서 차량을 하나 구매해서 주차장에다가 랩핑을 해서 세워놓는 방법으로 간판 대용으로도 쓰고 홍보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고, 컨셉 자체가 엄청 녹슬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지한 느낌을 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 뭔가 힙한 느낌을 담아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 디자인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다 끝났는데 코팅을 무광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광 원단을 걸어놨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캘린더 필름은 다 국내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구 LG, 예전 LG였고 지금은 LX 하우시스라는 브랜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폴리메릭 캘린더 필름 위에 모노메릭 캘린더 코팅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폴리메릭 캘린더 코팅지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 수소문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팅이 다 됐고, 보시면 이게 무광으로 나왔죠? 이게 엄청 고해상도로 작업을 한 거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런 텍스처 같은 것들이 다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만들었고, 이 무광 코팅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열을 많이 주거나 원단을 히팅건을 많이 쏘게 되면 이게 유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무광보다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물론 캘린더 필름 자체가 워낙 시공할 때 캐스트 필름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무광인 경우에는 히팅도 더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시공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뉴비틀 같은 경우에 사이드 휀더가 엄청나게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캘린더 필름으로 이거를 한 번에 마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따로따로 오버랩을 쳐서 시공을 해야 돼요. 이쪽 부분 따로, 이쪽 부분 따로. 그런 데서 그림이 많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공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이 워낙 연식이 오래된 차다 보니까 이런 곳에 먼지들도 너무 많아서 빼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저는 이제 점심 먹고 작업을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캐스트 원단은 여기다 대고 잘라도 수축이 안 와서 괜찮은데, 이런 캘린더 원단들은 그래도 캐스트도 하면 좋지. 어쨌든 고무 안으로 원단이 들어가서 최대한 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틀어서 이렇게 말아 넣어줘야 돼. 연식이 참 오래됐다 보니까 요 안에 먼지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를 다 알콜로 세척을 엄청 해줘야 돼. 그래야 안에서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줘야 뜨지를 않고 내구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추는 건가요? 못 맞춰 근데 이거는. 안 맞죠? 왜냐면은 단색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림이 들어간 거를 할 때 원단 폭이 1300폭인데 보통 랩핑 원단으로 나오는 필름들은 다 1500폭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커버가 다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직접 출력하는 필름은 1370폭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안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높이가. 그래서 단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고 오버랩을 치면 뭐 맞출 필요가 없지.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있으니까 원래는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차 랩핑 견적이 되게 저렴하게 했단 말이야. 3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손님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어. 오버랩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여기저기가 오버랩이 많이 들어갈 건데, 다행인 거는 이게 엄청 그런지한 그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크게 티가 안 난단 말이지. 이쪽 보면 여기도 지금 오버랩이 돼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 티가 안 나잖아. 여기도 그렇고 앞에도 지금 오버랩을 쳐놨단 말이야. 너무 이 부분은 다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크게 티가 안 나요, 멀리서 봤을 때.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티가 안 날 정도로만 잘 쳐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거지. 안 그러면은 이 부분 때문에 원단을 못해도 한 3m는 더 써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절약하고 오버랩을 치는 방향으로 간 거지. 이 정도만 맞춰줘도.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은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어려운 부분은 이제 얘가 이렇게 가면 쭉 이렇게 간단 말이지, 원단이. 얘를 이렇게 꺾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구겨지는데, 캐스트 필름은 콜드 스트레칭이라고 해가지고 원단을 그냥 쫙 당기면 늘어나. 근데 얘는 원단 두께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콜드 스트레칭이 안 돼. 조금씩 꺾으면서 가야 되는데, 수축률이 워낙 높은 원단이라 맘대로 막 꺾으면 안 되고 진짜 미세하게 마감 안 하는 부위 위주로 꺾어야 돼.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이 부분을 늘려버리는 거지. 위에가 늘어나면서 아래쪽으로 꺾이겠지.
이 부분 위주로 텐션을 늘려서 이쪽으로 원단을 꺾어준 거고, 그러면 여기 주름이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주름이 생긴다는 거는 원단이 이렇게 문다는 거거든. 이 부분을 늘렸기 때문에 원단들이 이렇게 물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뜨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그냥 냅다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이 윗부분만 사서 이렇게 꺾는 게 훨씬 더 이쪽 밑에도 안 뜨고 내구성이 좋다. 그럼 원단이 좀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당기는 게 아니라 열만 좀 매겨줘. 그럼 얘가 자동으로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지. 그럼 여기 눌러주면 이 부분도 뜰 걱정이 없는 거야. 쉽다고? 그 말이 쉽지. 누군가가 할 때 쉬워 보이면 그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다. 해야 랩핑을 잘하는 거야? 빨리 해야 잘하는 거야? 아니? 빨리 하는 거랑 잘하는 건 난 전혀 관련 없다 생각해. 빨리 하면 잘할 수가 없다 생각해. 그냥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단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단마다 다 다르니까. 이건 모노메릭 캘린더랑 폴리메릭 캘린더가 섞인 원단이라 일반 캐스트 원단이나 고광택 원단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 수축률도 완전 다르고 특성도 달라서 그냥 원단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 한 원단만 계속 쓰는 게 아니니까. 사실 마감이 중요하지 뭐. 마감 깔끔하게 마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캐스트 원단의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두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 커팅을 할 때 힘을 좀 더 줘야 돼. 그래야 잘려. 안 그러면은 안 잘려. 근데 또 너무 힘을 주면 밑에 게 잘리니까 그걸 원단에 따라서 힘 조절을 잘 해야지. 또 밑에 잘리면 아 큰일 나지. 이렇게 자르면. 볼까? 안 잘렸지? 그래서 사람들 막 랩핑 원단만 자르는 게 확실해요 막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원단 손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칼질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원단만 잘린 거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로 알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 왜냐면 사람 피부랑 도장면이랑 다르잖아. 사람 피부에다가 대고 자르는 거랑 도장면에 대고 자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 그리고 캐스트 필름은 그냥 놓고 칼만 대기만 해도 잘리니까 뭐 퍼포먼스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 내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그 메스를 썼거든. 어떤 사장님들은 이 칼 말고 메스, 의료용 메스 허벅지에다가 딱 붙이고 보여준다고 탁 자는데 피가 막 엄청 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건 안으로 말아 넣을 부분이라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잘랐고, 이쪽을 이제 좀 신경 써서 잘라야지. 근데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는 여기 유리에다가 대고 딱 자르면 돼서. 틈이 있거든. 유리 틈. 유리 쪽으로 힘을 대서 쭉 자르면 반 커팅을 할 건데 두께를 좀 일정하게 맞추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라인도 딱 잘렸고, 이렇게 뜯어서 보면 안에도 안 잘렸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원단마다. 이걸 쓰다가 갑자기 캐스트 쓰면은 살짝 대기만 해도 잘리고, 고광택을 쓰면은 얘보다는 조금 덜 줘야 잘리고 이러니까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감을 좀 계속 익혀야 돼. PVC에 원상복구하려고 하는 성질의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 알지? 기억. 원상복구하려는 기억을 지워주는 작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점착제가 보면은 에어 릴리즈 채널이라고 해서 길이 막 이렇게 격자 무늬로 나 있어. 이런 애들이 사이에 공기 통로란 말이야. 근데 열을 막 엄청 센 걸 주면서 눌러버리면 점착제가 녹으면서 그 통로를 막겠지. 근데 저 통로가 크면 점착력이 떨어지겠지. 표면적이, 왜냐면 뭐 길이 막 나 있는 거랑 길이 하나도 없이 딱 붙어 있는 거랑 접착력이 뭐가 더 세겠지? 없는 게 훨씬 세겠지. 그러니까 열로 그걸 죽여주는 거지. 그래서 쫙 눌리게끔. 이건 PSA 타입, 그러니까 원단을 대기만 해도 붙는 PSA 타입. PAA 타입은 됐을 때는 안 붙고 눌러줘야만 붙는 타입. 캐스트는 다 PAA 타입이란 말이야. 얘는 캘린더 필름이고, 이 캘린더 필름의 단점이 뭐냐, 색깔 필름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출력하고 위에 코팅을 했잖아. 그래서 오버랩을 쳤을 때 오버랩 친 부위를 더 많이 열을 쏴줘야 돼. 코팅층 위에 원단 점착층이 있다 보니까 일반 필름들보다 이 코팅층에서 일어나는 건 좀 걸려? 왜 하품 없어? 관심 없는데 찍으려는 것도 불편한 거 아니야? 참네. 특히 이런 오버랩 친 부위는 엄청 많이 눌러줘야 돼. 그래서 얘가 캐스트 필름보다 시공이 훨씬 오래 걸려. 그치, 온도는 싸지. 내구성도 좋고 캐스트보다. 동네시 시공이 완료됐어요. 깜빡하고 영상 촬영을 못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필름은 캘린더 필름이기 때문에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굴곡이 심한 본넷 같은 경우에는 이 굴곡을 이렇게 쫙 타고 내려오게 하려면 좌우로 쫙 늘려야 돼요, 원단.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라인이 완전히 삐뚤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잡아준 후에
그럼 이 부분에 원단이 엄청 쭈글쭈글하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단들을 양옆으로 늘려서 최대한 주름들을 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걸 이제 마감하려고 하면 다 주름이 져 있죠. 이 이유가 이쪽에서 많이 남아진 원단들을 이쪽으로 당겨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상태로 힘줘서 안으로 그냥 말아 넣어버리면 찝히면서 붙긴 붙어요. 그럼 나중에 본넷의 열기가 뜨겁고 겨울과 여름을 계속 지나다 보면 주름이 시작되는 이 부위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 주름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주름들을 관찰하면 이렇게 볼록볼록 솟아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런데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거의 1cm 간격으로 다 잘라줍니다. 핀셋을 들고 살짝 텐션을 주면서 안으로 다 말아 넣어주는 거예요. 원단을 겹쳐가면서 한 땀 한 땀 안으로 넣어줍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티가 안 나지만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딸려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걸 힘줄을 끊어준다고 하는 저는 얘기를 하는데, 필름이 받은 스트레스의 이런 힘줄들을 다 끊어서 이쪽으로 살짝 잡아당겨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안 돼요.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주면 이쪽은 뜨지 않아요. 난 포스트히팅을 세게 이쪽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랩핑은 그냥 일반 단색 랩핑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아요. 특히 이런 라인 같은 게 들어간다. 조석과 운전석 쪽에 그림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라인이 들어가는 구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센터를 잡고 시공을 할 때 이런 심한 굴곡이 있을 때 이쪽으로 원단을 당기거나 저쪽으로 당기면 안 돼요. 이 라인은 그냥 하나도 안 당기고 시공을 다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생긴 나머지 주름들을 처리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색 랩핑과 그래픽이 들어간 랩핑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림을 맞추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요. 이 부분이 원단이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원단 주름이 거의 없어요. 당기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원단을 다 뺐기 때문에 이만큼이 지금 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란 말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싹 다 주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녹이 많이 쓴 부위가 위로 올라오기. 무광 코팅지는 텐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유광으로 변해버려요. 히팅을 너무 많이 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딱 힘을 줘야 하고, 위쪽에 원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겨서 좀 이쪽으로 가져가게 해야 돼요. 이 원단이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또 원단을 다 밑으로 내려버리면 여기서 많이 남아버려요. 균일하게 조금씩 늘리면서 가야 됩니다. 모양을 보고, 이쪽에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원단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째줄 수가 있어요. 이쪽에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지죠. 많이 안 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적으로 얘가 좀 말아 들어갈 수 있게끔 잡아만 주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좀 말아 들어가죠. 여기서 한번 대충 고정. 여기에 지금 이렇게 주름이 있는 건 이쪽 라이트에서 잘라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여기에 있는 주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밑으로 당기면서 하고, 저쪽은 위로 당기면서 갈 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방금 원단을 여기서 이렇게 당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기 원단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얘가 자동으로 말려 들어갔고, 이쪽에 이제 주름만 해결해 주면 되겠죠. (3일차)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무광으로 코팅을 한 캘린더 원단을 사용한 뉴비틀 전체 랩핑 완료가 됐습니다. 탈거하고 시공하고 하는데 한 3박 4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분은 3개월에 한 번씩 랩핑을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저렴한 캘린더 필름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저도 하지 않았던 작업들을 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성취감을 또 더 많이 느끼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차량 또 보내드리고, 또 이제 캠핑카를 출장 시공을 할 게 있어서 다음번 촬영 때는 캠핑카도 좀 찍어보고, 주말에는 보트 시공하러 또 가야 되거든요. 보트 시공하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